네,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 특집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이 하반기 공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아주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로 하반기 공채의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릴지 어김없이 자리해주신 분입니다. 이커리어의 홍준기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2013년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9월 초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공채 소식으로 여러분들 한참 이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제가 만나는 그런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 번에 뭐 하루에 막 서너 군데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더 다양한 회사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런 2013년도 하반기 그런 공채 트렌드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정면 돌파 공채학개론 시간에서는 2013년 하반기의 공채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취업 시장의 트렌드가 정말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응시했던 구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트렌드가 변화하긴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올 하반기 공채 트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두드러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손꼽아 볼 것은 네.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인문학.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 공채에서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창조나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던 그런 스티브 잡스,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네. 그 애플의 그 전 창업자의 경우에 인문학과 기술의 그런 교차로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도 이제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금융과 같은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새로운 그런 혁신들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경영, 경제 또는 공학적인 지식 외에도 그동안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용뿐만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이제 구성원들의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서점에만 가도 예전에는 인문학 책들이 굉장히 좀 뒷전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정말 맞아요. 앞면에 좀 정면에서 이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이 많아진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기존에는 그런 기업의 임직원분들에게 뭐 책을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비를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에게 인문학 그 전공의 대학 교수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이제 제공했던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사적으로 이제 독서나 인문학적인 붐을 일으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엇보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좋은 책을 같이 읽고 그런 감상을 같이 나누도록 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내 의사소통이라든지 나아가서 고객과의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업 현장에서 고객이나 바이어를 직접 그 담당하시는 그런 대하는 걸 담당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다양한 대화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그런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인문학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열풍이네요. 아무튼 뭐 이러한 열풍, 이러한 흐름이 채용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업 내부에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기업 신입 공채에서도 그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동안 경제나 경영 또는 뭐 그 공학 전공 위주의 그런 인재들만으로는 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기업이 이제 탄탄한 그런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그다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영학 전공은 이제 MBA라는 경영학 석사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대학교 그런 학부 이후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네. 대학교 학부 시절에는 뭐 다양한 인문학이나 뭐 순수 과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제조업이나 금융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기업 전략 이런 핵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전공자 외에도 뭐 철학, 역사학, 인류학, 뭐 고고학, 뭐 심리학, 문학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인문학 전공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그런 기초과학, 순수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거쳐가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그런 대학교 강의를 이제 가다 보면은 예. 서울에 이제 모 대학에 이제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톡톡 튀고 개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생각의 폭도 깊고 그리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반적인 그런 경영 경제, 뭐 상경계 전공자들하고 굉장히 다른 색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그런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런 그 인문학 전공자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적인 것이 강조되는 데에는 분명히 기업이 그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그런 기업들의 채용을 보면은 그런 스펙 올리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뭐 그런 다양한 지식 섭렵을 통해서 그런 통섭력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013년 상반기부터 그런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을 갖춘 그런 통섭형의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저희가 SCSA라는 그런 단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러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전공자들을 선발을 해서 자체 기술 교육을 실시한 뒤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를 통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의 수급에 그런 불균형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인문계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취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전자 업계의 그런 흐름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인데 새로운 유형의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삼성전자 제품들을 봤을 때도 기술 자체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흔히 뭐 사용성 편의성, 네. 사용자 편의성, 유저 인터페이스, UI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로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 네. 그런 UI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선 기존의 그런 공학 전공자들의 어떤 기술적인 어프로치보다는 사용자인 그런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품에 담아낼 수 있는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네.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파악이 됩니다. 네. 삼성그룹 이야기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것들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외에 또 다른 대기업 어떤 것 있을까요? 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에 있어서 뭐 기술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문학, 사회, 철학, 뭐 경영 분야 그리고 사무계는 뭐 인문, 예술, 경영 등의 그런 통섭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수강한 그런 인문학, 경영학, 공학을 이제 함께 교육받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권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도 인문학 인재 바람이 불면서 인문학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을 다양하게 갖춘 그런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요. 네네. 예. 그래서 지난 하반기 공채부터 이제 독서 토론형 면접을 그런 도입하기 시작한 국민은행에서는 네. 좋은 인성과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섭형 인재가 주로 사람을 대하는 은행 업무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섭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금융 경제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런 소양을 갖춰서 통섭력, 뭐 통찰력, 종합적인 사고력, 뭐 상상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 토론 면접에서 구체적인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를 경제나 금융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뭐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예,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질문에 속하는. 이게 난이도가 이게 낫다고요? 그 네. 난이도 상급의 그런 질문들을 좀 보자면 역사, 철학, 예술과 관련한 깊은 고민이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창의력이나 통찰력을 향상시켰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백 자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도록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랬던 적들이 남들은 있나 봐요. 태진 씨 있으세요? 그러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깜깜한데요, 앞이. 네,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예.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이 지금 아무래도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양한 그런 다른 은행에서도 점차 이런 흐름을 좀 반영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요? 예. 그래서 우리은행의 자기소개서 질문도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 이제 뭐 첫 번째 사례는 최근 감명 있게 읽은 그런 인문학 서적 3권의 제목 또는 저자를 같이 기술을 하고 각각의 서적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바쁜 취업 시즌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여러 군데 작성할 그런 시간조차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인문학 서적을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3권을 사서 그걸 읽고 느낀 점을 이렇게 차분하게 기술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평소에 그런 인문학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 네. 예. 한국은행도 이제 지난해부터 자유전공자들을 이제 별도 응시 부분으로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응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나 경영, 법, 뭐 통계학 등 그런 전공 학술 시험들을 보는데요. 자유전공자들은 이 시험 이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한데 다만 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원하려면 이제 모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네. 뭐 아무나 추천 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는 않겠지만 뭐 사실상은 이제 그런 인문학 등의 그런 타 전공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유전공자 전형을 만든 이유가 신입 채용 시에 경영, 경제, 뭐 이런 통계학 이런 전공자 위주로 뽑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그 조직적인 그런 차원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진부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예.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더 자유로운 그런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타 전공자들을 통해서 조직의 그런 창의력이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하반기 공채 트렌드 첫 번째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채용이 대거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죠? 네,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그런 실무 역량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네. 기존의 그런 마케팅이나 전략 기획 그런 공모전의 주제와 비슷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실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하도록 하는 문항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실무 아이디어를 본다. 그렇다면 뭐 현장에 직접 투입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지원 분야와 직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 아이디어 제시형 그런 질문들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그런 산업이나 회사나 직무에 대한 그런 관심과 뭐 열정을 얼마만큼 갖고 있었는지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의 2013년 하반기 질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년 정도 그 나왔던 질문이긴 하는데 요즘에 또 이런 트렌드가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그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 기술하십시오.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기아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뿐만이 아니라 모델별 그런 판매 현황, 뭐 경쟁사 대비 강약점, 그리고 과거나 현재 그런 경영 전략 등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다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대답이 가능한데요. 과거에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어려운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드문 기회를 통해서만 이제 본인이 제시해야 되는 그런 전략, 뭐 아니면은 마케팅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라는 그 난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은 어떤 곳이 실무 아이디어를 볼까요? 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이는데요. 그 역시 금융권. 예. 네네.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시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비교 설명을 해주십시오. 와, 진짜 정말 실무네. 직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 때문인지 뭐 이런 공채 시즌만 되면 그 대학생분들이 뭐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런 사실 좀 웃지 못할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금융업이기 이전에 사실 소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얼마큼 예민하게 서비스의 그런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네. 이제 직원으로서 행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진취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KT 계열사인 KT 렌탈 같은 경우도 네.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지원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수행했던 또는 경험했던 일 중에서 그 지원 직무와 가장 밀접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되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이나 일을 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 두 번째 본인의 역할과 구체적으로 수행했던 일, 세 번째는 결과나 느낀 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다른 대기업들의 경우에 자기소개서에서 뭐 도전했던 사항이라든지 성취했던 사례, 뭐 아니면 협력했던 사례, 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스토리텔링형의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런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것에 반해서 이런 KT 렌탈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을 뽑고 있고 또 실무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네. 트렌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트렌드 어떤 게 또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대기업에 있어서 직무적성 검사는 굉장히 그 넘기 힘든 난관으로 여겨졌었는데요. 네.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2006년 그런 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쭉 시행을 해왔던 이런 인적성 검사 또는 직무적성 검사를 2013년 하반기부터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네. 한화.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을 이제 더욱 강화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 역량을 잘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를 위해서 어쨌든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계열사별로 그런 직무에 맞는 평가 방식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직무적성 검사에 불리했던 유학생분들이 좀 대거 지원을 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글로벌 사업을 지금 강화하려는 한화의 그런 움직임에도 부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자, 계속해서 네 번째 트렌드 바로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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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트렌드 같은 경우는 다 많이 또 아시다시피 그런 스펙보다는 열정, 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기업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단순한 스펙을 중시했던 과거의 그런 채용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서 뭐 어학이나 전공에 대한 그런 제한 없이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상관없이 채용을 하나요?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 KT그룹 같은 경우에 네. KTDS, KT렌탈, 그리고 KTENS 같은 그런 9개 계열사에서 어학이나 전공에 제한 없이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실무에 강한 그런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뭐 서류 전형 시에 뭐 영어, 학과, 학점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자격 제한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뭐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평가만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랜드 같은 경우도 예. 그룹 본부, 패션, 그리고 유통과 같은 이제 5개 부분에서 전공이나 어학 상관없이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렌드가 이렇게 훅훅 변하기 때문에 이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그러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트렌드도 빨리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은 그 지방 인재 선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신입 공채에서 3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30%에서 35% 정도의 그런 인재를 지방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5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취업은 어떻게 보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발맞춰 가셔서 좋은 결과 모쪼록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면도발 공채학개론 오늘도 홍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과거와는 달리 기존의 그런 중요시했던 그런 스펙들을 네.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다채로운 스토리를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스펙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공채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 특집으로 마련한 정면도파 공채학개론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홍준기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